붓이 칼보다 강할 수 없다고 누가 그랬던가. 상하이의 밤은 거대한 용처럼 내온 불빛을 내뿜으며 살아 숨쉬었다. 하지만 화려한 불빛이 닿지 않는 도시의 뒷골목은 용의 비늘 아래 감춰진 상처처럼 어둡고 축축했다. 22살의 아이샤는 그 상처 같은 골목길을 힘겹게 걸었다. 미술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늦게까지 일하는 허름한 식당에서의 노동은 젊은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의 낡은 가방 안에는 며칠 밤을 새워 그린 고향 신장의 풍경과 이질적인 대도시의 단상들이 담긴 스케치북이 들어있었다. 그것만이 낯선 도시에서 그녀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창이었다. 짙은 갈색 눈동자의 긴 속눈썹, 올리브빛 피부는 그녀가 한족과는 다른 민족임을 드러냈다. 위구르 전통 문양이 새겨진 낡은 스카프를 목에 두른 그녀는 이 도시의 소음 속에서 때때로 길을 잃은 작은 새 같았다. 고향을 떠나온 지 2년, 그녀는 여전히 이 거대한 도시에 완전히 녹아들지 못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길 모퉁이를 돌았을 때였다. 그림자 속에서 육중한 실루엣이 불쑥 나타났다. 순찰 중인 경찰, 짱형. 사람들은 그를 짱진관이라 불렀다. 그의 번들거리는 얼굴과 권위적으로 보이려는 듯 빳빳하게 다려입은 제복은 아이샤에게 본능적인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몇 년 전 아무런 잘못 없이 불심 검문을 받던 오빠가 과도한 폭력에 신음하던 모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공권력에 대한 깊은 불신과 두려움은 그녀의 심장을 차갑게 죄었다. 멈춰. 장 반장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아이샤는 숨을 죽인 채 걸음을 멈췄다. 그의 날카롭고 의심 많은 눈초리가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다. 신분증. 아이샤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다. 그녀는 침착하려 애썼지만 심장은 통제할 수 없이 빠르게 뛰었다. 장 반장은 신분증을 받아들고는 코웃음을 쳤다. 신장 출신이군. 이런 시간에 여자 혼자 뭘 하고 돌아다니는 거지? 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아이샤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르바이트 끝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보통화 발음이 영 시원찮군. 너희 같은 것들 때문에 이 도시가 더러워지는 거야. 모욕적인 언사가 비수처럼 아이샤의 가슴에 꽂혔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장 반장은 그녀의 가방을 거칠게 빼앗아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냈다. 낡은 지갑, 손수건, 그리고 스케치북. 장 반장은 스케치북을 집어들고는 아무렇게나 페이지를 넘겼다. 아이샤가 밤새워 그린 고향의 풍경, 가족들의 웃는 얼굴, 그리고 상하이의 차가운 빌딩 숲 사이에서 느꼈던 외로움이 담긴 그림들이었다. 이딴 건 또 뭐야? 불온한 생각이라도 품고 다니는 건가? 그는 아이샤의 그림들을 트집 잡아 몰아세웠다. 아이샤는 필사적으로 스케치북을 되찾으려 했지만 장 반장은 그녀를 밀치고는 스케치북을 반으로 찢어버렸다. 찍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샤의 세상도 함께 찢겨나간 듯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더러운 골목길 바닥으로 흩날렸다. 충격과 수치심에 아이샤의 온몸이 떨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다. 장 반장은 낄낄거리며 흩어진 그림들을 발로 짓밟았다. 별것도 아닌 년이. 다음번에 또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는 마지막 협박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아이샤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찢어진 스케치북 조각들을 끌어모았다. 그녀의 휴대폰 화면이 가방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조금 전 엄마에게 잘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보내려다 실수로 녹음 버튼을 누른 채 가방에 넣었던 것이다. 그 순간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우연한 녹음이 거대한 벽에 균열을 낼 작은 망치가 될 줄은. 집으로 돌아온 아이샤는 밤새 끔찍했던 기억에 시달렸다. 장 반장의 경멸 어린 눈빛, 모욕적인 말들, 찢어진 스케치북의 잔해가 악몽처럼 그녀를 괴롭혔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그녀의 눈은 컴했다. 찢어진 스케치북을 책상 위에 펼쳐놓자 분노와 무력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몇 년 전 오빠가 겪었던 부당함, 그리고 지금 자신이 당한 모욕, 침묵은 모든 것을 죽일 뿐이었다. 아이샤는 붓을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찢어진 스케치북 위에 그날 밤의 일을 그리기 시작했다. 장 반장의 일그러진 얼굴, 자신을 향하던 경멸의 시선, 어두운 골목길의 공포. 그림은 그녀의 감정을 토해내는 유일한 수단이자
잊지 않기 위한 기록이었다. 그녀의 눈물은 마르지 않은 물감 위로 떨어져 번졌다. 며칠 후 아이샤는 용기를 내어 같은 대학의 한족 남학생인 리웨이에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리웨이는 평소 아이샤의 그림 실력을 눈여겨보던 과묵하지만 속정이 깊어 보이는 친구였다. 하지만 아이샤의 이야기를 들은 리웨이의 표정은 미심쩍었다. 경찰이 그것도 상하이에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의 반응은 아이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었다. 아이샤는 말없이 자신이 그린 그림들과 그날 밤 우연히 녹음된 음성 파일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장 반장의 고압적인 목소리, 아이샤의 흐느낌, 스케치북이 찢어지는 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리웨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그는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도시의 이면에 이런 폭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미안해, 아이샤. 내가 너무 안일했어. 리웨이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리고 그는 아이샤를 돕기로 결심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함께 아이샤의 그림과 음성 파일 일부 그리고 사건 경위를 익명으로 웨이보에 올렸다. 아이샤의 위구르 이름 대신 상처 입은 화가라는 닉네임을 사용했다.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인가?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을 멈춰라. 장 반장을 처벌하라. 아이샤를 지지하고 장 반장의 만행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온라인을 뜨겁게 다뤘다. 하지만 동시에 위구르족은 원래 그렇다. 뭔가 잘못을 했으니 그랬겠지라며 아이샤를 비난하고 소수민족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는 댓글들도 쏟아졌다. 아이샤는 익명의 폭력에 또다시 상처받았지만 자신을 지지하는 수많은 목소리에 작은 용기를 얻었다. 한편 장 반장은 자신의 이야기가 인터넷을 떠도는 것을 알고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익명이었지만 사건 정황으로 보아 자신 이미 특정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분노에 차 아이샤를 찾아내려 혈안이 되었다. 며칠 뒤 그는 아이샤가 아르바이트하는 식당에 나타났다. 손님인 척 자리에 앉아 아이샤를 싸늘한 눈빛으로 쏘아보며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협박했다. 쓸데없는 짓 하면 재미없을 줄 알아. 아이샤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 그의 눈빛은 그날 밤 골목길에서의 공포를 생생하게 되살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리웨이는 그녀의 곁을 지켰다. 혼자가 아니야. 아이샤, 우리가 함께 있어. 아이샤와 리웨이는 장 반장의 과거 행적에 대한 추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웨이보 메시지를 통해 장 반장에게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익명의 제보들이 하나둘씩 도착했다. 대부분 소수민족이거나 사회적 약자들이었다. 어떤 이는 녹취 파일을 보내왔고 어떤 이는 장 반장에게 금품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했다. 아이샤는 그들의 이야기에 분노했고 자신의 싸움이 단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였다. 장 반장의 압박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아이샤의 학교 근처를 어슬렁거리거나 그녀의 자취방 근처까지 찾아와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심지어 신장에 있는 그녀의 가족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식의 암시를 하며 아이샤를 심리적으로 극한까지 몰아붙였다. 내 부모님이 걱정되지도 않나? 그의 비열한 협박에 아이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그림을 그릴 기력조차 없었다. 그때 리웨이가 아이샤의 손을 잡았다. 아이샤, 내 그림을 다시 그려. 그게 네 무기야. 네가 겪은 일, 네 감정,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싸우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해. 리웨이의 말에 아이샤는 정신을 차렸다. 그래, 자신에게는 붓이 있었다. 그녀는 다시 붓을 들었다. 이번에는 장 반장의 협박과 자신의 공포, 그리고 그럼에도 꺾이지 않는 의지를 그림에 담았다. 그녀의 그림은 더욱 강렬해졌고 보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실렸다. 소수의 인권운동가와 양심적인 변호사들이 익명으로 아이샤에게 연락을 취해왔다. 그들은 아이샤의 용기에 감탄하며 법률적인 조언과 지지를 약속했다. 아이샤는 혼자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응원하고 있었다. 아이샤와 리웨이는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 장 반장의 폭언과 협박이 담긴 추가 녹취 파일, 다른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증언, 사건 당시 주변 CCTV 영상 분석 자료, 흐릿하지만 장 반장의 모습이 담긴 그리고 아이샤가 그린 그림 일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다. 그들은 먼저 영향력 있는 인권 변호사에게 모든 자료를 전달했다. 변호사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동시에 리웨이는 자신의 IT 기술을 활용하여 해외 서버를 경유,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알릴 수 있는 독립 언론 채널에도 익명으로 제보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한 명의 부패한 경찰관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중국 사회 내 소수민족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며칠 후 몇몇 해외 언론에서 아이샤의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상하이에 찢어진 스케치북. 한 위구르 소녀의 용기 있는 고발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퍼져나갔다. 국내에서는 쉬쉬하던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상하이 경찰 당국은 마지못해 장 반장에 대한 공식적인 감찰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장 반장은 즉시 직위 해제되고 내부 조사를 받게 되었다. 웨이보에서는 그의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궁지에 몰린 장 반장은 초췌한 모습으로 언론의 카메라를 피하기에 급급했다. 아이샤는 이 모든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두려움과 기대감이 교차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저항을 준비했다. 리웨이와 지지자들의 도움으로 아이샤는 작은 갤러리를 빌려 자신의 그림들을 전시하기로 했다. 전시회의 제목은 침묵을 깨고 다포참모였다. 그동안 그녀가 겪었던 고통, 분노, 슬픔, 그리고 희망이 담긴 그림들이 갤러리 벽을 가득 채웠다. 전시회 첫날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아이샤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소수민족 사람들, 그녀의 용기에 감동한 한족 시민들, 그리고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기자들이었다. 아이샤는 떨리는 목소리로 관객들 앞에 섰다. 我们不是恐怖分子,我们只是想好好活着.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에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제 그림들은 저의 목소리입니다. 침묵 속에 갇힌 모든 이들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이 전시회가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누구도 부당한 폭력에 홀로 맞서 싸우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의 목소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갤러리 안은 숙연해졌고 곳곳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이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의 그림은 단순한 예술 작품을 넘어 사회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 울려 퍼지고 있었다. 몇 달 후 장 반장에 대한 내부 징계위원회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품위 유지 위반 및 직권 남용 등의 사유로 정직 6개월과 함께 신장 변경 지역의 한직으로 좌천되는 처분을 받았다. 파면이나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고 여전히 견고한 시스템의 벽을 실감했다. 정의는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았지만 공권력 남용에 대한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기록되었고 작은 변화의 씨앗은 뿌려졌다. 아이샤는 여전히 상하이의 미술대학에 다녔다. 그녀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소수민족으로서 겪는 어려움과 그날 밤의 트라우마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지만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강인해져 있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의 중요성을 그리고 예술이 가진 힘을 깨달았다. 그녀의 전시회는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국내외 인권단체에서 연락이 왔고 해외의 한 예술재단에서는 그녀에게 유학을 제의하기도 했다. 아이샤는 아직 어떤 길을 선택할지 결정하지 못했지만 그녀 앞에는 새로운 가능성들이 펼쳐지고 있었다. 리웨이는 여전히 아이샤의 든든한 친구이자 동료로 곁을 지켰다. 그 역시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다. 아이샤의 용기 있는 행동은 비슷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켰고 다른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작은 용기를 주었다.